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개천절 기념사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사회적 재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짜뉴스 논란이 계속될수록 팩트체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에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지금 괜찮은 걸까요? 김준일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 맞는 거죠? 아, 예, 뭐 항상 이 부침이 있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팩트 체크도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에서 또 거짓말을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를 공격을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예. 아니, 추석 명절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뉴스톱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이 팩트체크 기사를 네이버 뉴스 홈에 이제 같이 게재를 해왔는데 예. 이 서비스가 지난주에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7년 대선 이때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그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가짜 뉴스 현상,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특히 대선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검증해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8년. 예,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네. 대선 전후입니다. 뭐 2016년부터 이제 막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SNU 팩트 체크가 이제 생겼어요. 이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에 이제 생긴 건데 예.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부터 연간 한 10억 원 정도 이제 이거 지원해 왔고 이 돈은 대부분 이제 팩트 체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쓰여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 2023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지금 이어졌네요. 그래서 아마 3년에 한 번씩 뭐 계약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네이버에서 더 이상 이거를 SNU 팩트체크 서울대 이제 팩트체크 센터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기에 네이버에서 팩트체크 코너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SNU 회원사들이 올렸던 팩트체크 기사를 거기에 이제 게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모아뒀던 건데 이것도 이제 종료하겠다 이렇게 좀 된 상황이에요. 이거 예. 단순한 계약 종료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말들이 예. 많아요. 예, 일단은 시작부터 조금 이게 순탄치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팩트 체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보통 내가 이 팩트 체크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뭐 생각하시는 분들의 본인이 거짓말한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7년 대선에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대선 후보였잖아요. SNU 팩트 체크를 형사 민사로 걸었어요. 소송을. 네. 형사도 걸고 민사도 걸고 심지어는 센터에도 걸고 그때 그 센터장이었던 정을영 박사, 네. 정을영 SNU 팩트체크 센터장한테도 민사 1억 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본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SNU 팩트체크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은 SNU 팩트체크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중개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SNU 팩트 체크 스스로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예, 언론사들이 하는 거를 이제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장려도 하고 그리고 예.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를테면은 팩트 체크를 예산을 이제 네이버로 또 받은 거를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예. 올해 이제 팩트 체크 이런 거를 계획을 짜오면은 그걸 심사를 해가 이제 언론정보학 언론학회 예. 교수들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돈도 줘가지고 팩트 체크를 잘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한 거예요. 어. 팩트 체크를.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당시에 나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SNU 팩트 체크를 이제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 다 졌죠. 형사도 민사도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거고 이제 팩트 체크를 상당히 불편해한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현재 집권당이. 근데 오늘 개천절에 또 갑자기 가짜뉴스 얘기가 대두가 돼가지고요. 가짜뉴스를 사회적 재앙이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 잡으려면 팩트 체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 예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삭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왔던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집권 정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를 하면은 팩트체크 SNU 팩트체크 센터를 비롯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들이 좌편향됐다라는 그런 게 얘기. 이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팩트체크 예산이 좌편향 매체나 좌편향 세력한테 다 지원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 얘기 팩트 체크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SNU 팩트체크 센터 그 제휴사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방송사는 이렇게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네. 뭐 별로 이제 뭐 색깔이 없죠. 그리고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전북일보, 중부일보, 일요서울.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보수가 더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사는 노컷뉴스, 뉴스톱, 뉴스포스트, 시사위크, 여성경제신문, 오마이뉴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좀 더 많거나 아니면은 이게 밸런스가 그냥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발언 검증 대상이 좀 여권 인사들한테 집중됐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기도 거짓말을 해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맨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깃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그런 분들의 발언이 검증 대상이 많이 됐던 거죠. 미국에서 이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게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네. 90년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들에서 활성화되고 이제 1991년에 CNN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만듭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이 연구가 막 있어요. 근데 이때면은 좌편향 돼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이 많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를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를테면은 그 트럼프, 네.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제 대선에 나왔어요. 두 사람의 그 검증을 팩트 체크를 같이 뭐 허위 정보 이거 발언을 네. 5대 5로 해야 되나요? 그것도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예. 선거 방송에서 이를테면 발언 시간은 뭐 2분 똑같이 준다든지 예. 이런 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거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의문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의 발언을 더 많이 검증하는 게 그럴 수밖에 당연하잖아요. 없죠. 그래서 실제 2016년에 대선 때도 한 3대 7로 트럼프 발언을 훨씬 많이 검증을 했어요. 예. 예. 왜냐면은 뭐 트럼프가 거짓말을 많이 그러니까 하니까. 뭐 이게 이제 네티즌 용어로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아니 얘기를 하니까 이걸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막 그냥 이제 왜 좌편향돼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원사 명단에 보면은 이게 뭐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그럴 것도 없고 SNU 팩트체크 자체가 그냥 네. 여기는 그냥 도와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한 번은 연장을 했고 6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원사들을 포함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정권이 불편하다. 엄청 압박을 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요즘 뭐 포탈 TF까지 지금 생겼다고. 국민의힘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연일 뭐 발표하고 있고 포탈 선보겠다 하고 있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니까 야 접어. 아, 야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우리 돈까지 쓰는 건데 뭘 이거를 해 접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 미묘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 SNU 팩트체크 센터 제휴된 이제 언론사 팩트체커들이 반발하는 입장문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가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뭐 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네이버에 촉구한다. 팩트 체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팩트 체크를 지워버리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제고하기 바란다라고 해서 네이버 쪽에 이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네이버가 포털에 팩트 체크 코너를 만들었던 거를 없애버리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럼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 SNU 거는 빼고 네.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나 보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두구역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가짜 뉴스 뭐 허위 정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팩트 예. 체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한겨레에 이제 한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칼럼을 씁니다. 예. 뭐 이 언론 쪽 관련해서 이제 썼는데 제가 9월 10일 날 쓴 한겨레 칼럼이 프로파간다가 된 정부의 팩트 체크 이런 칼럼을 썼어요. 네. 제가 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팩트 체크의 전문가고 이 방법론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제가 소속돼 있는 뉴스톱이 이제 IFCN이라는 인터내셔널 팩트 인증도 체킹 네트워크 받으셨고.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제 인증 국제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칼럼을 썼냐면은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팩트 체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고 말로 막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깎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막 깎고 있는 건 이건 뭐지? 그 이게 기념사에선 가짜뉴스 비판하고. 가짜뉴스 비판을 하고 막 그리고 막 온 부서가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를 다 대처하겠다. 뭐 네. 방통위, 뭐 문체부, 뭐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 깎고 팩트체크 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이제 방통위 산하죠. 그래서 예.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시민 팩트체커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게 세워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예산을 이제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산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한 2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이거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한 6억 8천만 원인가 그 정도 있는데 이게 3억 원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반토막 났고. 이 예산으로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시민 팩트 체커를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양성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사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팩트 체크한 거를 기사도 봐주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팩트 체크해야 되나 방법론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송기자연합회나 뭐 PD연합회 이런 이제 언론인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자원봉사예요. 진짜 사실상 우리 이제 뉴스톱에 있었던 선수들 몇 명도 가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관의 예산을 깎았어요.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자원봉사처럼 했는데 그나마 있던 예산도 3억 원으로 깎아버리고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그러면 우리 해산하겠다라고 해서 해산했는데 이제 해산했다고 지금 난리예요. 또 기사가 지금.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안 줘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협의를 안 했다고.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 자원봉사 수준으로 있었던 거예요. 돈 200만 원 받고 그냥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언론계 20년씩 있었던 거기에 사무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언론 유관단체에 있었던 분들이 그 200만 원 받고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부심과 명예와 이게 네. 어떤 공익적 활동으로 했던 건데 그거마저 다 깎아버리고 지금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상한 뭐 단체에다가 뭐 3천만 원 올해 행안부에서 예산도 줬어요. 팩트 네. 체크하라고. 그 단체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 아닌데 보수 성향에 뭐 이상한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돈을 막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짚어봤고 요 얘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언론중재위원회 관련해서 이제는 네이버에 반론 요청을 하면 기사 상단과 제목에 요청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요청 중인가 아니라 심의 중인가요? 심의 중? 심의 중. 예, 심의 중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정정 보도된 기사입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심리 중이다, 요청 중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 안 들면은 누가 됐든 그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걸 수 있는 거는 뭐 개별 개인이 걸 수도 있고 걸 수 있죠. 정당도 걸 수 있고 누구나 걸 수 있거든. 그거는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이 기사가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기사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 중, 요청 중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부정확한 문제가 있는 기사다라는 건 인식을 이제 주려는 거고 주겠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피해자 구제의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딱 이제 정치권이죠. 뭐 본인한테 불리한 기사 있으면 일단은 이거 딱 이제 언론중재위에 걸고 심리 중 들어가고.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또 발생할 경우에는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옆에 또 다 딱지 붙게 되는 건가요? 그 심리 중, 요청 중 뭐 이렇게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나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웬만한 약간 논쟁적이거나 약간 예민한 기사에는 남용이 될 가능성. 웬만하면 다 심리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바른 방식이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 팩트 체크를 뭐 강화하겠다, 뭐 가짜 뉴스를 퇴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하는 방식은 대부분 검열을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지금 네. 방심위에서는 심지어 인터넷 기사도 검열하겠다, 사실상 검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방심위는 방송심의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터넷까지. 걔들은 권한이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를 초법적으로 이런 인터넷 신문까지 다 본인들이 영상과 지금 기사까지 다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마 헌재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언론사들이 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검열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제 있었던 거 하나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네. 다음에서 이제 그 클릭으로 응원하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중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많이 나왔어요. 뭐 그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응원이 되는 건데 횟수에 제한, 로그인을 안 하니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매크로로 돌렸을 수도 있고 막 중국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권 여당에서 갑자기 차이나 게이트다. 중국인들이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막 이제 대대적인 성명을 발표를 하고 지금 포털에 손보겠다고 또 한 거예요. 여론 조작. 그러니까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 단어가 이게 황당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20년, 19년, 20년에 나왔던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정치에 개입을 한다, 여론 네. 조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소위 말해서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이게. 예. 근데 집권 여당이 차이나 게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응원 누르는 거 하나 가지고. 응원 누르는 거 아니까 해프닝이죠. 해프닝. 예.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는지 한국에서 했는지 로그인 누가 없었으니까. 장난으로 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차이나 게이트라고 한 다음에 부정선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네.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묻고 싶고 이거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집권 정당이 유튜버 수준이 돼요. 극우 유튜버 수준이 돼 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다 선거를 앞두고 포탈에 장악하겠다, 방송을 장악하겠다, 언론을 비판적 언론 손보겠다 이런 기조하고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는 것과 맞물려서 국회가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며칠 안 남았고 이제 국정감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고 굵직한 이슈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 일단 판이 너무 커졌어요. 예, 일단은 판은 커졌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의혹은 있는가, 이게 의지는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외형은 다 갖췄잖아요. 막. 그래도 김기현 대표 기자간담회도 취소하면서 네. 거기 또 강서로 달려가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철수 고문, 나경원 고문 화려해요. 화려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어차피 질 것 같은데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판이 안 좋습니다. 판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 선거 전략을 너무 잘못 짰어요. 시간이 있나요? 이거는? 네, 저희 지금 한 네.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유튜브 걸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게 이게 본인들의 규책 사유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 후보를 또 다시 공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저쪽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40억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을. 네. 그러면 그 막을 수는 없어도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쪽에서 막 얘기를 해 민주당에서. 그럼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바보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의 프레임에 대한 네.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래도 게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면을 한 것과 공천한 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음.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해서 사실 하기 싫어했는데 거의 끌려 들어갔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차가 뭐 좀 덜 나는 것부터 많이 나는 것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까지 나오고 좀 정권 심판 판이 커지고 정권 네. 심판론도 좀 드세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고 계속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불리한 거 다 알고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뭐 젖잘싸 뭐 이런 분위기 이제 정신 승리를 이미 하려고 들어왔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이게 선거 전략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인지심리학 조지 레이코프라는 학자가 이제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네. 책이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거든요. 네. 코끼리를 생각 안 날라게 하면은 강아지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야죠. 기린 얘기를 하거나. 네. 근데 저쪽에서 코끼리 얘기하니까 야 코끼리 아니라니까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80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훌륭하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 이제 특히 수도권에 계신 어떤 그 당협위원장들 예.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좀 빨리 크게 져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총선을 이기기 위한 더 큰 그림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본인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김기현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딱히 의욕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끝내고 퇴원해서 직접 강서구청장 선거로 또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할 텐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지 않아도 이 선거는 상당히 유리한 선거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판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더더욱 약간 진영 결집이 양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윤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김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연이은 뭐 어떤 실책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진교훈 후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조금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진영 결집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진교훈 후보가 많이 유리하지만은 다 결집했을 때는 또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 뭐 이거는 뭐 지도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리더십을 여기서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이 오늘 사실상 거절한 것 같아요. 뭐 언제나 거절 안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10번 있었고요. 네. 김대중 정부 때 8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번 있었고 네. 이명박 때 3번. 다 외우세요 그걸? 박근혜 때 0번. 네. 문재인 때 1번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그 형식에 대해서 당정 분리, 당청 분리가 조금 이제 공고해지면서 특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그러니까 당정 분리는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래도 예. 소위 말해서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존재했다라고 있으니까. 본다라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당청 분리를 이제 본인이 실천을 하고 당무에 개입을 안 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영수회담이란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네. 의미가 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 하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수회담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영수회담을 안 한 대통령은 있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은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뭐 피해자다 뭐 이런 계속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하면서. 아니 그 범죄 피해자면은 그 장모는 어떻게 보나요 얼굴을?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님은 장모 얼굴은 어떻게 보죠? 그럼 범죄 아니 같은 논리라면. 지금 구치소가 있잖아요 계시네. 지금.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1심에서 2심인가 2심에서 지금 유죄. 굉장히 유력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유력한데 장모
그거 안 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그냥 시그널이 국정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네. 네.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모레 목요일 날 열리는데 지금 뭐 여러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오늘도 또 몇 가지가 또 나오고요. 근데 김행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 탓을 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가 정확하게 이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논박이나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두루뭉술하게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 트럼프가 많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배임혐의 다른 것도 뭐 논란이 있고 뭐 공직자 윤리법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기됐어요. 본인 주식 파킹했다가 그거를 회사 돈으로 다시 사들였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한 배임이에요. 지금 빨리 검찰이나 경찰이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이분은 네. 다른 걸 떠나가지고 범죄 혐의자예요.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를 가만둔다? 그 장관으로 이게 간다? 글쎄요.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이게 뭐 도덕적 윤리적 이게 한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좀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김건희 여사랑 20년직인지는 모르겠으나 10년직인 거는 확인이 돼서 예. 근데 김건희 여사랑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여당은 불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도 이제 이게 안 서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를 본인들이 만약에 여기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네. 사람을 세웠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비판했겠죠. 엄청나게 비판했겠죠.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면이 안 서니까 그냥 빠지겠다라는 건데. 예,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대통령 이거는 표결을 뭐 이런 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네. 임명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절정을 찍을 거다 얘기가 나오는 게 장관 후보자야 뭐 부적격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지만 대법원장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임명 되죠. 자체가. 예, 그래서 1988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법원장 후보자들은 다 웬만하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이 이게 왜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네. 김영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고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공백이고 공석이죠.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균용이라는 분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리고 10억이 너무 컸어요. 예, 10억도 크고 일단은 법을 몰라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맨날 모르고 법을 맨날 어기면은 네.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 이균용을 이번에 임명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초유의 그래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라디오에 인터뷰하면서 네. 이균용을 끝이라고 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 올리면은 우리 계속 부결할 거다. 네. 이게 이제 정치의 실종이고 강대강 대치 국면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균용 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면은 아마 계속 이게 조금 부결될 것 같아요. 좀. 네. 예. 검증도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안에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 만들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 법무부 산하에 돈 두고. 그게 또 그러니까, 국감에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도 그럼요. 있어요. 한 장관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네.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는데. 해가지고 더 이게 잘 될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